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박상희 심리분석 전문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저희가 며칠 동안 계속 얘기했었던 평양 공연 어제 방송이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어떤 공연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장면 자세히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거의 조금 편집되긴 했지만 전체 영상을 볼 수 있었고 공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지상파 3사가 거의 같은 시간에 했는데 그 시청률도 합쳐서 36%가 넘었고요. 합친 게. 또 TV조선은 메인 뉴스가 끝나고 10시에 한 번 지상파에서 하고 다시 10시에 했는데도 그 시청률이 4.4%면은 꽤 높은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어제 저도 다 봤습니다만 정말 다들 우리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같구나. 그리고 저는 또 특히 후두염으로 그렇게 감기가 심하다는데 조용필 가왕은 정말 노래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우리 아마 그 공연팀이 굉장히 영상을 아주 성의껏 준비한 것 같습니다. 남북 교류 장면이라든지 이산가족 상봉하는 장면, 6.15 공동선언, 또 동계올림픽의 그 남북 단일팀 이런 모습들이 중간중간 들어가면서 아마 그 공연이 그냥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북한 이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졌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는 이 관람하는 김정은 후보의 모습이 조금 비춰졌으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저는 2시간을 거의 눈 안 떼고 봤는데 김정은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어떤 표정이었는지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보지 못해서. 왜 안 나왔을지.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이걸 못 봐서 아쉬워. 아니, 저 기자적 호기심으로 이를테면 이 사람이 조용필 가왕이 노래 부를 때 어떤 표정일까? 백지영 노래 부를 때 어떤 표정일까? 특히 본인이 특별히 요청했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좋아했던 최진희 씨가 부른 최진희 씨가 부른 비니즌 후에 할 때 어떤 표정일까 궁금했는데 하나도 못 봐서 아쉬웠다는 겁니다. 드디어 사실 평양 공연이 베일을 벗게 됐는데 어떤 말과 노래가 나왔을지 참 많은 분들이 궁금했습니다. 공연의 단연 분위기 메이커였던 윤도현 밴드의 말 들어보시죠. 스스로를 남측의 놀새떼라고 소개한 분들, YB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찾아오는 부부의 이별이 아쉬워도 손을 꼭 잡아라.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원래는 이 곡을 연주할 계획은 없었는데요. 근데 이곳 분들이 이 곡을 좋아하는 곡이라고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재밌으셨어요? 저희 남쪽에 놀새떼인 거 아시죠? 네, 편하게 즐겁게 아주 진하게 놀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측의 놀새떼라고 이 자신을 소개했는데 놀새떼라는 표현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어떤 뜻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속칭 약간 날라리, 잘 노는 사람 그런 뜻을 스스로 약간 저희가 놀새떼입니다. 잘 노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약간 자기를 이렇게 낮춤으로써 웃음을 주는 그런 기법을 사용한 것 같고요. 저도 어제 공연 보면서 특히 락은 남북 정말 전 세계 누구한테도 사람의 가슴을 두드리는구나. 락뿐만이 아니라 음악 자체가 그런 물론 그런데요. 어제 앞에 정이 난리 대한민국에서 노래 잘하는 거를 유명한 가수들이 부를 때의 분위기에서 결정적으로 저 관람객 분위기가 고조된 거는 윤도현 밴드 때 고조되는 것 같더라고요. 락이 북한 인민들, 북한 주민들의 심장도 쿵쿵 울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표현이 참 좋습니다. 밴드의 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 평양 시민들도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도 상당히 좀 신나면서도 세련되고 그렇게 블루 소화를 해낸 것 같은데요. 윤상 감독이 북한 동행 기자단에게 뒷얘기를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윤도현 밴드가 부른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에 관심을 가져 하면서 이거 북한 주민들도 좋아하는 곡인데 편곡이 좀 독특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노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생모이죠. 고용이가 생전에 애창곡으로 좋아했던 곡으로 또 알려지고 있어서 아마도 더 마음을 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윤도현 밴드를 소개할 때 서현 씨의 목소리가 약간 까끌까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아픈 몸으로 무대에 선 가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조용필 씨도 참 몸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무대에서 몸 상태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송월 씨께서 그 남측에 오셨을 때 감기 드셨다고 했는데 아마 제가 보답이라도 하듯 이렇게 감기가 들려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눈덩이에서 감기에 걸렸다고는 전혀 생각이 안 되는 그런 목소리인데요. 예.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정말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후두염이 심하게 걸린 상태, 일반인들 감기 걸리면 노래방 가서도 노래가 잘 안 되는데 더 큰 공연장에서 오디오도 훌륭했던 것 같고 이 조용필 가왕의 이 가창력이 정말 어제 꽃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 야 정말 가왕의 클래스는 다르다. 네. 감기 걸렸는데 이 정도면 감기 안 걸렸을 땐 어느 정도겠냐. 네. 이런 칭찬들이 쫙 떠 있는 걸 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감기 걸렸을 때, 후두염 걸렸을 때 노래라고 하는데 지금 열창을 하시는데 말할 때 목소리하고 노래할 때 성대가 같은데 말할 때는 좀 쉬었는데 막상 노래를 하시니까 또 정말 세련되게 원래 실력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어제 또 한 장 그 사진이 공개된 것 때문에 좀 관심이었는데 현송월 단장이랑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노래를 하는 장면 그 사진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귀환한 게 이제 4일인데요. 그 하루 전인 그 3일에 이제 환송 만찬이 있었죠. 그래서 김영철 통인전선 부장이 주재를 한 만찬이었는데요. 그때 현송월 단장과 함께 이제 노래를 부르는 장면 지금 사진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요. 그 겨울의 찻집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인기입니다만 북에서도 역시 인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송월 단장 역시 조용필 씨와 함께 그 겨울의 찻집을 부르기도 했고요. 또 환송 만찬장에서 현송월 단장이 직접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일단 여러 가수들과 함께 우리의 소원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참 감기 걸렸는데도 잘 무대를 소화하시는 모습이 참 감격스러운데요. 이번 평양 공연에서 북측 관객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받았던 세 곡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공연 좀 끝자락에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호응을 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초반만 해도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반응이 제대로 좀 잘 좋은 게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도 했거든요. 같은 관객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긴장된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이념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아는 노래냐 모르는 노래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전혀 이제 모르는 노래가 나오니까 의례적인 박수만 나오고 표정이 되게 굳어 있었는데 이 관객들이 아는 노래가 나오니까 저렇게 물결 손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박수도 쳐주고 같이 부르기도 하는 걸 보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아는 노래가 나오면 그럼요. 제할 수 없게 흥이 나는구나. 그래서 서현 씨가 부른 푸른 버드나무, 다시는 안 나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북측의 관객들과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노래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그 가사로 돼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만약 외국 사람이 우리의 소원의 통일을 들었을 때 어떤 감동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사 내용을 알기 때문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공연에 참여를 했던 PD가 인터뷰를 통해서 준비 과정과 소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오전에 저희가 리허설을 하고 고려호텔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점심을 먹고 공연장을 왔는데 경비가 엄청 삼엄한 거예요. 원래 5시 공연이었는데 공연이 7시로 연기가 됐습니다. 2시간. 그러다가 7시인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시간이 당겨지고 저희 중계팀도 7시로 알고 있다가 잘못하면 못 들어올 뻔했습니다. 공연장 밖에 나간 사람들은 못 들어옵니다, 안으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입장을 하니까 거기 시작부터 굉장히 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녹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김정은 관람 시간 때문에 왔다 갔다 그렇죠. 했었다고 추측을 했었던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1위를 얘기하는 것 같죠, 지금? 네, 첫 공연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어제 중계방송 사실 김정은 리설주 부부가 뭐 레드벨벳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조용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좀 궁금했었는데 방송에서는 사실 좀 보기가 쉽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노래 한 곡 한 곡마다의 어떤 그 반응, 아니면은 그 생생한 그런 그 표정이 그 방송에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아쉬운 상황인데 하지만 끝날 때는 또 이제 방송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흔드는 장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또 부인 이설주도 함께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는데요. 저 장면이 또 우리나라의 그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거고 어제 방송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작에 참여했던 그런 그 PD들도 저 장면을 포착해서 방송하게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저 장면까지 기대를 못했는데 방송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저 박수 치는 저 모습이 그때 나온 노래가 봄봄봄이라고 합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어제 SNS를 통해서 이 공연 소감을 밝히면서 현송월 단장에게도 또 한마디를 전한 것 같습니다. 현 단장에게 미안하다라고 SNS 글에 올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봄봄봄을 배경음악으로 안 깔기로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결국은 아마 이 로이킴의 봄봄봄이 워낙 이 봄이 온다라든지 이 전반적인 공연 분위기랑 너무 맞으니까 약간 약속과 달리 그냥 틀어버린 것 같습니다. 탁현민 그 행정관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틀기라고 틀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SNS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송월 단장은 한국에 와서 노래를 했는데 저는 윤상 단장도 평양 가서 노래 한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가을에는 한 노래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김은국 씨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5시간 넘게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은국 씨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죠. 네, 증거물도 많고요. 증인도 많고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지 않았는데 미투도 아니고 성폭행도 아니고 많은 팬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특히 사랑하는 제 가족한테 너무 미안하고. 네, 경찰 조사 하루 전이죠. 또 추가적으로 성추행 의혹이 나온 상황인데 김은국 씨 성추행과 성폭행 모두 결백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은국 씨가 고소를 당했고요. 또 강간, 중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어제 저녁에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기자에게 한 이야기대로 이제 조사를 받을 때도 본인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억울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여러 건의 고소와 고발이 있었고 그리고 또 관련된 사람이 또 김은국 씨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른 남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있었던 조사 한 번으로 끝날지 아니면 추가 조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해당 여성과의 대질 조사까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은국 씨 입장을 밝힌 뒤에 바로 이 30대 여성이죠. A씨의 법률 대리인이 기자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고 있는데 한 번도 김은국 씨가 피해자분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분은 반성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A씨 측은 뭐 사과를 주장하는 거 봐서는 성폭행이 확실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A씨가요. 지금 고소도 했고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변호사도 고소 대리인 겸 변호인이 되는 건데요. 일단 확실하게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그리고 또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의뢰인이 이야기한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한쪽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 그 재판 결과가 나와야만 그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실제로 강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렇군요. 과연 뭐 경찰 조사 어떻게 되고 또 만약 법정에 갔을 때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한국 GM 이 노조와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불미스러운 일도 회사 내에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국 GM의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고용된 직원들이라든지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나오는 저 장면인데요. 일단 물론 사측에서 원인을 처음에 제공했습니다. 지급하기로 했던 성과급 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조가 그 부분에서 항의하다가 처음에 사장에게 들어와서 상의하다가 나왔다 다시 들어와서 지금 저 보시는 장면처럼 의자를 부수고 또 소파이프도 들고 사장실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국 GM 본관에 있는 인천에 있는 한국 GM 본관에 있는 사장실에 들어가서 의자를 던지면서 저렇게 폭력을 행사했다. 저게 지금 저런 장면들이 또 하나 노사 간의 갈등을 좀 심화시키는 그래서 이 국면의 수습보다 조금 더 어려운 쪽으로 갈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과급 지급 못한다 발표를 불과 하루 전에 했기 때문에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격앙된 모습일 수도 있는데 화면을 보기에는 좀 안타깝고 저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런 것도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화면에 다 찍혔으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굉장히 좀 격한 그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 법령만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범법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이제 노동 문제의 특성, 이제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느냐. 다른 사건과 똑같은 각도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상당 기간 많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뉴스 퍼레이드 첫 방송부터요. 저희와 함께 다양한 소식, 깊이 있는 해설을 전해줬던 장원준 부장이 오늘 방송을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산업경제부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죠? 경제산업부장으로 보직이 바뀌어서 이제 오늘까지만 방송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못 뵙게 됐는데 처음 퍼레이드 생길 때부터 계속 같이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조금씩 더 높아지는 걸 느끼면서 저도 참 감사드렸고 여러 가지로 또 아침에 일찍 그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뉴스와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지금까지의 모습이 지금 떠올려도 참 흐뭇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전 이 마지막이 어제 그 평양 공연이어서 어제 공연 보면서 그 강산의 씨의 라구요를 김정은이 들었습니다. 그 라구요에 가서 이런 게 나오죠. 고향 생각 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그다음에 남은 인생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냐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다고. 라고요. 김정은이 들었으니까 이 아직 점점 사라지고 계신 조금 세상을 떠나고 계신 이산 가족의 슬픔만큼은 무엇보다도 빨리 좀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좋은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경제나 산업계에 큰 이슈가 있을 때는 저희 뉴스 퍼레이드에서 부장님을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